사랑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칼이 그녀의 몸을 관통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건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고백이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29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2023년 8월 어느 새벽 오하이오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녀의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죠. 하지만 사랑이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3년 8월 29일 새벽 6시 콜럼버스 경찰은 평생 잊지 못할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흥분도 울음도 후회도 담겨있지 않았죠. 마치 오늘 저녁 뭘 먹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경찰이 급히 출동한 버클리 로드의 주택, 현관문을 열자 그들이 마주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어요. 29세 여성 세넌 하이엇이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몸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목까지 그어진 채로 말이죠. 신고자인 26세 챈스 도나휴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사는 집 근처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다가 스스로 체포됐죠. 그의 손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건 범행 과정에서 칼이 미끄러지면서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챈스 도나휴의 인생은 처음부터 불안정했어요. 1997년 콜럼버스에서 태어난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 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5살 때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가족은 챈스가 16세일 때 콜로라도에서 다시 콜럼버스로 이주했는데 그가 청소년기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1년 만에 그만뒀고 이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방황했습니다. 21세에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으로 재활치료까지 받았죠. 안정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2022년 여름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셰넌이었죠. 두 사람은 음악 페스티벌에서 만났습니다. 챈스는 무대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고 셰넌은 음악을 사랑하는 관객이었어요. 서로에게 끌린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2022년 여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셰넌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네이션와이드 보험사에서 사기조사관 자격증까지 취득한 똑똑하고 유능한 여성이었어요. 그녀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챈스에게는 그런 안정감이 부족했는데 셰넌과의 관계가 그에게 정착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둘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약 1년간 함께 산 두 사람의 관계는 2023년 8월 들어 급격히 악화됐어요. 셰넌은 챈스가 자신의 돈과 약을 훔쳤다는 걸 알게 됐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월 20일 셰넌은 챈스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최대한 정중하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말이었죠. 챈스는 어머니와 이복 남동생이 사는 집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8월 29일부터 시작할 새 직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 조사실에서 챈스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범행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8월 28일 밤 11시쯤 저는 차를 몰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도 걸고 그랬죠. 그러다가 셰넌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매튜라는 남자가 그녀의 집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매튜는 셰넌이 최근 친해진 남성이었는데 챈스는 그가 노숙자라서 잠시 셰넌의 집에 머무는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셰넌의 집 앞을 지나간 챈스는 일단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 칼꽂이에서 칼 한 자루를 꺼냈어요.
다시 40마일을 운전해서 셰넌의 집으로 향했죠. 처음에는 그냥 노크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챈스의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무단 침입으로 신고당하는 게 훨씬 가벼운 처벌인데 저는 칼을 들고 갔으니까요. 그는 셰넌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조용히 돌렸어요. 셰넌이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챈스는 어깨로 문을 밀어붙였죠. 첫 번째 시도에서 셰넌은 장난치는 거야? 라고 물었다고 해요. 아마 그녀는 챈스가 그냥 시끄럽게 노크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두 번째 밀어붙이기에서 문이 활짝 열렸고 챈스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샤넌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샤넌은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몇 번 찔린 뒤에야 상황을 이해했죠. 샤넌은 일어나서 도망치려 했지만 챈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과 등을 계속해서 찔렀어요. 정확히 몇 번을 찔렀는지는 그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과정을 빨리 끝내기 위해 그녀의 목을 그었다고만 말했죠. 범행이 끝난 뒤 챈스는 약 3시간 동안 셰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를 죽이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안에 그녀의 영혼이 들어온 것 같았죠. 이별한 이후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메리카 원주민의 영혼 흡수 개념과 비교했어요. 동물을 죽이면 그 영혼을 흡수한다는 믿음처럼 셰넌을 죽임으로써 그녀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종종 제 자신을 신이라고 느껴요. 정신병적 에피소드를 겪을 때요. 사람들이 그냥 사물처럼 보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폭력적이었던 적은 없지만 저는 신이고 누군가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그들의 영혼을 되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신이라고 느끼냐고요? 챈스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범행 직후 챈스는 셰넌의 집에서 장갑을 찾아 끼고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2시 11분, 현관 카메라는 그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셰넌의 와이파이를 차단해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공구함에서 드릴을 꺼내 현관문을 나사로 고정했어요. 어차피 잡힐 거라는 걸 알았지만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셰넌의 시신을 현관 바닥에 그대로 두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죠.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챈스는 범행 당시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면서 진짜 동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셰넌이 페이스북에 저와 제 어머니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암시했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처럼요. 목소리에 분노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다니요. 셰넌은 저보다 겨우 3살 많을 뿐인데 말이죠. 셰넌은 이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챈스의 사진을 올리고 경고글을 게시했어요. 그가 물건을 훔쳤고 처음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죠. 다른 여성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실제로 챈스는 셰넌의 약과 돈을 훔쳤어요. 셰넌은 제게 돈을 돌려주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가져간 이유는 셰넌이 제 직불 카드를 가져갔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제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챈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훔치고 싶지 않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셰넌은 이별을 정중하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챈스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셰넌은 한동안 혼자 지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튜와 자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챈스는 셰넌의 휴대폰에서 그녀가 챈스와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을 매튜와도 반복하는 것 같다고 쓴 메모를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이건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라 그녀를 죽인 뒤에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다음 날 콘서트에서 그녀가 매트랑 춤추는 걸 봤으니까요. 경찰이 물었어요. 뭔가 있다고 의심했던 거냐고요? 챈스는 당연하죠? 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셰넌이 다른 남자랑 자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저는 그냥 그녀를 미워하고 제 길을 갔을 겁니다. 하지만 셰넌은 혼자 지낸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저와 제 어머니에 대한 글들을 계속 올렸어요. 8월 21일 셰넌은 온라인에 챈스의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비웃음만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셰넌과 챈스는 같은 음악씬에서 활동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셰넌이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린 건 챈스의 평판에 치명적이었죠. 그가 숨기려던 모든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셰넌을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더해졌어요. 셰넌은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미 챈스를 온라인에서 차단한 상태였거든요. 셰넌은 권위 있는 사람들을 개입시켜서 접촉을 차단하는 데 능숙했어요.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스토킹 방지 명령까지 받아냈죠. 챈스는 법원이 개입하면 셰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조사 내내 챈스는 기묘한 평온함을 보였어요. 솔직히 죄책감은 느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물었죠. 왜 중요하지 않냐고요? 챈스는 대답했습니다. 결국 저 스스로 이 지경까지 오게 내버려뒀으니까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지만 그 대신 칼을 들고 옷을 갈아입고 가서 셰넌을 죽였죠. 경찰이 다시 물었어요. 그게 불법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걸 하기 전에 알고 있었냐고요? 챈스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불법인 건 알았지만 저는 셰넌을 되찾고 싶었어요. 환청을 들었든 아니든 그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그녀의 집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무기를 챙겼죠. 범행 후에는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절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셰넌을 누가 죽이겠어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막 헤어진 남자친구죠. 제가 경찰이라도 저를 제일 먼저 의심했을 겁니다. 조사를 마치기 전 경찰은 챈스의 문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M 모양의 문신이었죠. 이건 우주 전체에서 포착된 소리 주파수를 나타내는 오음 기호입니다. 신의 주파수라고도 불려요. 그는 셰넌을 죽임으로써 그녀의 생명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믿었어요. 이별을 무효화하고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셰넌의 진짜 감정이 어땠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사랑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저를 멈추려고 한 말인지 정말로 저를 사랑해서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건 챈스의 진술뿐이니까요. 조사실에 혼자 남겨진 챈스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좀 감옥으로 데려가 주세요. 결국 경찰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는 가중 살인죄 2건, 살인죄 2건, 가중 주거침입죄, 시신훼손죄로 기소됐습니다. 어머니는 심리학자를 고용해서 그를 분석하게 했는데 정신 이상 항변을 준비하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의사는 우울증과 기분 불안정에 대한 잠정적 진단을 내렸고 약물 남용 이력과 치료 부재가 기여 요인이었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 7월 챈스는 가중살인죄와 시신훼손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의 가족들은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불우한 어린 시절, 약물 중독을 언급했죠. 하지만 셰넌의 가족들도 할 말이 있었어요. 저는 법의 완전한 힘이 발휘되길 원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요.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아름답고 사려 깊었는지에 대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저와 제 가족에게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8월 9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년 만에 챈스는 31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소 형량보다 11년 더 긴 것이었지만 매일 딸을 그리워하는 셰넌의 가족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형량이었죠. 사랑해. 셰넌의 마지막 말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세 글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챈스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한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고 소유욕이었고 통제욕이었죠.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겁니다. 설령 그 행복에 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요. 하지만 챈스는 셰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녀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이에요. 셰넌은 이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사랑할 수 없죠. 챈스가 그 모든 가능성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